안녕하십니까. 통합기능의학을 전공하고 현재 노년기 성건강 클리닉을 운영 중인 의학 박사 박지현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서랍 깊은 곳이나 지갑 속에 몰래 챙겨 드시는 그 강한 파란색 알약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말씀드린다면 저를 보고 무모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의사로서의 30년 경력과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부엌 찬장 한 켠에 무심코 놓여있는 이 가루 한 스푼만으로도 두통이나 얼굴 홍조 같은 부작용 투성이의 화학 약물 없이 20대 시절의 단단한 자신감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 또한 주목하고 있는 혈관 확장 효과와 남성 호르몬 활성의 과학적 결합입니다. 단 몇백 원의 비용으로 앞으로 남은 50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레시피, 차가웠던 아내의 시선을 다시 존경과 신뢰의 눈빛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내일 아침은 분명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의 첫마디는 놀라울 만큼 같습니다. 원장님, 새벽에 깨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제 남자로서 끝난 것 같아 너무 괴롭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가장으로 살아가지만 가장 은밀한 사생활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깊은 좌절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남성의 삶에서 자신감이 무너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58살의 박철민님, 역시 처음에는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로펌의 변호사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첫 상담 자리에서 그는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재산도 무너진 자존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와 잠자리를 가진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피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저를 남자가 아닌 하숙생처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선을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는 시중에서 좋다고 알려진 각종 정력제는 물론 고가의 호르몬 주사까지 시도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오히려 내성만 생겨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약물에 의존할수록 스스로의 기능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위험한 약물 처방을 중단하고 대신 매우 간단한 아침 커피 루틴 하나를 권해드렸습니다. 화학적 자극이 아니라 몸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는 자연 회복 중심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열흘 뒤 박철민님은 활짝 열린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얼굴에는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한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오늘 아침 샤워하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0대 군 복무 시절 이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표현하기도 부족합니다. 그야말로 단단한 기둥이었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요즘 운동하느냐고 묻더군요. 그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평범해 보이는 커피 한 잔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기에 의학적으로도 거의 포기 상태였던 60대 남성의 몸이 단 열흘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공개할 핵심은 바로 트리플 시너지, 즉 3가지 재료가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이는 단순한 합이 아니라 고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커피를 단순히 잠을 깨우는 각성 음료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볼 때 커피 속 카페인은 심장의 펌프 작용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점화 장치입니다. 카페인이 체내에 들어오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심박수를 미세하게 높이고 혈액을 전신으로 보낼 준비를 시작합니다. 마치 엔진을 예열하고 시동을 거는 과정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엔진만 돌아간다고 자동차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엔진의 힘이 바퀴로 전달되려면 막힘없이 뚫린 도로가 필요합니다. 많은 발기부전 환자분들의 경우 엔진인 심장은 비교적 정상인데 피가 지나가야 할 길,
즉 혈관이 노폐물로 좁아지거나 막혀 있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심장이 힘껏 혈액을 밀어내도 정작 필요한 말초, 신경과 해면체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소실되고 맙니다. 이것이 중년 남성 활력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핵심 재료가 바로 계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피를 수정과에 띄우거나 커피 위에 뿌리는 단순한 향신료로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피는 고대 의서에도 쇠퇴한 양기를 되살리고 막힌 혈맥을 뚫는다고 기록될 만큼 강력한 천연 혈관 확장 성분입니다. 과거에는 황제들까지 즐겨 찾던 귀한 재료였습니다. 약재였습니다. 현대 양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아도 계피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신라말데하이드 성분은 혈관의 탄성을 회복시키고 혈액 순환 속도를 눈에 띄게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남성에게 계피가 중요한 이유는 이 재료가 이른바 하체의 보일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열이 상체로만 몰려 얼굴은 쉽게 붉어지지만 정작 중요한 아랫배와 손발은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상열화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체가 차갑다는 것은 그 부위로 향하는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혈액 순환이 되지 않는데 힘이 제대로 발휘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따뜻한 성질을 지닌 계피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상체에 몰린 열을 아래로 내려주고 골반 주변의 미세 혈관을 마치 찜질하듯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이는 꽁꽁 얼어붙은 수도관에 따뜻한 물을 부어 서서히 녹이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혈관이 열리면서 커피가 촉진한 혈액이 저항 없이 말초 끝까지, 더 나아가 해면체 깊숙한 곳까지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 없는 발기의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제 임상 자료를 보면 커피만 섭취했을 때보다 계피를 반 티스푼 정도 함께 넣어 마셨을 때 음경 해면체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평균 30%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비아그라와 같은 약물이 인위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약물은 억지로 문을 여는 과정에서 두통이나 안압 상승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계피는 천을 높여 몸이 스스로 문을 열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의 길을 열어 피를 보냈다고 해서 끝일까요? 남성의 자신감을 좌우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발기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되는데 금방 힘이 빠진다고 호소하십니다. 이는 혈액을 보내는 힘은 있으나 그 상태를 지속시킬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두 번째 핵심 재료가 있습니다. 남성의 몸을 쉽게 꺼지지 않는 용광로처럼 유지해주는 연료,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서양에서도 진저로 불리며 오래전부터 활력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서도 생강을 신이 내려준 정력제로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에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자극하는 촉마의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 선교 자체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의욕 저하와 함께 근육량도 감소합니다. 아무리 혈관 상태가 좋아도 이 호르몬이라는 신호가 부족하면 뇌는 발기 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생강은 고안의 라이디히 세포를 자극해 잠들어 있던 테스토스테론 생성 과정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멈춰있던 공장이 서서히 재가동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라크 티크리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불임 남성들에게 생강을 일정 기간 꾸준히 섭취하게 했을 때 정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약 17% 상승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생강은 단순한 혈액순환 보조제를 넘어 천연 호르몬 부스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커피가 시동을 걸고 계피가 길을 열어준다면 생강은 그 길을 달릴 수 있게 하는 고농축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완성도 높은 삼각 시너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효과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박철민님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원장님, 생강이랑 계피는 수정과 만들 때 쓰는 거 아닌가요? 그걸 커피에 넣으면 맛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맛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커피의 쌉싸람, 계피의 은은한 단맛과 향, 생강의 알싸함이 어우러지면 생각보다 훨씬 깊고 고급스러운 풍미의 진저, 시나몬 커피가 완성됩니다. 실제로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도 가을, 겨울 시즌 메뉴로 선보일 만큼 맛의 조화 또한 뛰어납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맛까지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인 셈입니다. 박철민님은 이 커피를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드셨고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에는 1시간 전에 한 잔을 추가로 섭취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원장님, 단순히 그 부위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오후가 되어도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온몸에 활력이 도는 느낌이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의 힘입니다. 특정 부위만을 억지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어 넘치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필요한 곳으로 모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궁금해지실 것입니다. 과연 황금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가루 형태가 좋은지, 생재료가 나은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 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주방에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제가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리한 활력 커피의 황금 레시피와 섭취 시 주의사항,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섭취 타이밍의 핵심까지 자세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종이와 펜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부엌을 세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비뇨기, 관리 공간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자, 펜과 메모지는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비율은 단순한 음료 조합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하며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최대한 끌어올린 임상 경험이 축적된 남성 활력의 기준 조합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 커피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커피는 설탕과 프림이 들어간 믹스커피가 아닙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관 건강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을 개선하려다 반대로 막아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순수한 카페인과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이 살아있는 아메리카노 또는 블랙커피입니다. 원두를 직접 갈아내려도 좋고 시중에 무가당 블랙커피 스틱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핵심 성분인 폴리페놀은 디카페인에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 순수함입니다. 뜨거운 물 250ml, 즉 일반 머그잔 한 잔 분량의 블랙커피를 준비하십시오. 여기에 첫 번째 핵심 재료인 계피를 추가합니다. 적정량은 티스푼 기준으로 정확히 절반, 약 2상 정도입니다. 과도하게 넣으면 계피 특유의 자극적인 맛으로 속이 불편해질 수 있고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로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시중에는 두 종류의 계피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정과에 주로 쓰이는 매운맛이 강한 카시아 계피이고 다른 하나는 서양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드러운 실론 시나몬입니다. 혈관 확장 효과만 보면 카시아 계피가 더 강할 수 있으나 장기간 매일 섭취할 경우에는 쿠마린 함량이 낮은 실론 시나몬이 훨씬 안전합니다.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건강을 위해 실론 시나몬 파우더를 권장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평생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 재료인 생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말린 생강 가루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강은 생으로 섭취할 때와 건조 후 섭취할 때 성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생강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진저롤 성분이 쇼가올로 변하는데 이 쇼가올이 체열을 높이고 내장 지방 연소와 혈류 활성에 관여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생강을 생으로 갈아 넣으면 위장 자극은 커질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혈관 활성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강 가루를 티스푼 기준으로 약 1-3 정도, 계피보다는 소량으로 넣으십시오. 생강 향이 지나치게 강하면 커피의 풍미를 해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 점차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섭취를 위해서는 맛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이제 블랙커피에 계피 반 티스푼, 생강 가루 1~3티스푼이 들어갔습니다. 잘 저어주면 기본적인 활력 커피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앞서 예고드린 2가지 추가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재료들을 더하는 순간 이 커피는 단순한 건강 음료를 넘어보다 체계적인 자연 보조 조합으로 완성됩니다. 첫 번째 추가 재료는 꿀입니다. 단맛을 피하라고 하면서 왜 꿀이냐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 벌꿀은 정제 설탕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에너지원입니다. 꿀에 포함된 포도당은 흡수가 빨라 즉각적인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되며 비타민 B군과 각종 미네랄, 아연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생식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꿀의 부드러운 단맛은 계피와 생강의 자극을 완화해주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커피에 꿀을 한 스푼 넉넉히 넣어 녹여 드십시오. 다만 꿀 속의 유효 효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물이 끓는 상태보다는 한 김씩은 약 70도 전후에서 섞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번째 추가 재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카 가루입니다. 마카는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자라는 뿌리 식물로 고대 잉카인들이 전투 전 체력 보강을 위해 섭취하던 식품입니다. 영양학적 가치가 높아 미국의 우주 식량 연구에서도 주목받았던 식물로 아르기닌과 아연, 철분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카는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어댑토젠으로 작용해 스트레스로 흐트러진 내분비 균형을 안정시키고 전반적인 활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커피에 마카 가루를 티스푼 기준 한 스푼 추가해 보십시오. 고소한 곡물 맛이 나 커피와도 잘 어울리며 맛과 영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 계피, 생강꿀, 마카까지 5가지 재료가 한 잔에 담기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커피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을 깨우고 남성의 기본 활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완성된 루틴이 됩니다. 생명수이자 강력한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활력 커피를 언제 마셔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가장 권장되는 시간은 아침 공복이거나 아침 식사 직후입니다. 우리 몸의 코르티솔 호르몬은 기상 직후 가장 활발히 분비되며 신체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시점에 이 커피를 섭취하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부스터로 작용해 하루 종일 쉽게 지치지 않는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밤 배우자와의 특별한 시간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전략을 조금 달리해야 합니다. 관계를 갖기 약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하게 한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카페인과 계피, 생강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어 혈중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점이 섭취 후 약 1시간 전후이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을 맞추면 관계가 시작될 무렵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며 말초 신경이 한층 예민해지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피곤함 때문에 무심히 지나쳤을 스킨십이 그날은 유난히 생생하게 느껴지고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적 상상력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약물이 만들어내는 강제적인 반응과는 다른 몸 안에 잠들어 있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한 50대 환자분은 이 레시피를 두고 사랑의 묘약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원장님,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관계를 가졌다면 이제는 제가 먼저 아내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커피를 타서 아내에게도 한 잔 건네면 아내가 웃으면서 알아듣습니다. 오늘 밤이구나 하고요. 이처럼 이 커피는 부부가 함께 마셨을 때 그 효과가 더욱 살아납니다. 계피와 생강, 꿀과 마카의 조합은 여성의 냉증을 완화하고 생리통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갱년기로 인해 건조해지기 쉬운 몸을 보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남편은 활력이 차오르고 아내는 몸이 따뜻해지니 그날 밤의 조화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계의 깊이도 더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주의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는 만능 해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속 쓰림이 잦고 위궤양 병력이 있는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하고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계피와 생강은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 공복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 즉 열이 많은 분들은 생강과 계피의 양을 절반으로 줄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열을 내는 성분이 과도하면 두통이나 불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반응을 살피며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주치의와 상담하거나 약 복용 시간과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일부 성분이 약물의 대사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성 활력 관리의 핵심 레시피를 모두 전달받으셨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열쇠였던 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설마 커피 한 잔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창을 닫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져야 본전이니 내일 아침부터 해보자 라고 결심하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의 차이가 일주일 뒤, 한 달 뒤의 아침 풍경과 배우자의 표정을 분명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박철민님을 비롯해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미 경험한 변화입니다. 그분들이 되찾은 것은 단순한 발기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남자로서의 존엄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행복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활력 커피 요법과 함께 병행했을 때 효과를 10배, 아니 100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생활 습관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식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지막 2%를 보완해줄 침실에서도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팁까지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완성도를 높여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을 깨우는 연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엔진이 관리되지 않았거나 바퀴에 문제가 있다면 차량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연료를 실제 추진력으로 바꾸는 엔진 관리법, 즉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2가지 습관을 더해 마침표를 찍을 차례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커피를 마신 직후 5분간 실시하는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일반 스쿼트보다 다리를 어깨 너비의 2배 정도로 넓게 벌려 실시하는 와이드 스쿼트는 허벅지 안쪽 근육과 골반 저근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우리가 마신 계피와 생강커피가 혈관을 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시작할 때 하체 근육을 수축시켜 그 혈액을 골반 깊숙한 곳으로 끌어당겨 주어야 합니다.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아침에 커피물이 끓는 동안이나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는 짧은 시간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특별한 운동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자 남성 호르몬을 저장하는 탱크와 같은 부위입니다. 이 탱크를 자극하면 커피의 유효 성분이 근육을 타고 전신으로, 특히 생식기 주변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횟수는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10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이 단순한 동작이 혈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커피로 시동을 걸고 스쿼트로 가속 페달을 밟는 셈입니다. 이 2가지를 일주일만 함께 실천해 보시면 아침에 바지를 입을 때 허벅지가 단단해진 느낌과 함께 하복부의 묵직함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째 습관은 온도 조절의 원칙입니다. 앞서 계피와 생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몸통과 손발은 따뜻해야 하지만 남성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고환만큼은 반드시 차갑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한조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뜻이지요. 이를 남성 건강에 적용하면 배와 하복부는 따뜻하게 유지하되 고환은 시원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고환은 천보다 약 4~3도 낮을 때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정자와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이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따라서 아침에 따뜻한 활력 커피로 천을 올린 뒤 샤워를 하실 때는 마지막에 반드시 시원한 물로 하체를 가볍게 헹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탄력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통풍이 잘 되는 넉넉한 속옷을 입거나 상황에 따라 착용하지 않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꽉 끼는 속옷은 피하셔야 할 대상입니다. 뜨거운 에너지와 차분한 냉각이 균형을 이룰 때 남성 기능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커피로 혈관의 흐름을 열고 생활 습관으로 엔진을 관리하는 이 균형이야말로 경험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우나를 지나치게 자주 이용하거나 뜨거운 물에 하반신을 오랫동안 담그는 습관은 남성 호르몬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에서의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활력 커피를 마시고 에너지가 살아났다고 해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과거 약물에 의존하던 시절에는 효과가 사라질까 조급해졌다면 이제는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낸 건강한 에너지를 믿고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성의 몸이 준비되는 데에는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된 힘으로 아내를 부드럽게 안아주고 충분한 교감을 즐기십시오. 심리적인 안정과 자신감은 물리적인 발기력까지 강화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굳이 오늘은 좀 달라졌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여유 있는 태도와 안정된 에너지 속에서 아내는 이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커피, 계피, 생강, 꿀, 마카, 그리고 스쿼트와 온도 관리까지 이 모든 것은 멀리 있는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과 침실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병원을 찾지 않아도 스스로 몸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 잠재력을 깨우는 방법을 안내했을 뿐입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단순한 원리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저는 직접 지켜봐 왔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차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깊어지고 무르익는 과정입니다. 중년의 안정감과 여유에 20대 못지않은 활력이 더해진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매력적인 남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시선을 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마주보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말하지 못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지인이나 동료가 있다면 이 내용을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많은 말보다 이 하나의 실천법이 그분의 자존감을 되살리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박지연 박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보로 곁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남자의 인생의 끝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실천 후기를 남기시거나 궁금한 점을 적어주시면 가능한 한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 밤이 어제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 의학 박사 박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